프로젝트 생성하는 것부터 이제 들어갈게요. 자, 새 파일, 뉴 프로젝트. 자, 얘는 세이브 하고요. 자, 뉴 디렉토리, 뉴 프로젝트, 여기에 ch10, ch10, 챕터 10. 자, create object 해주고요. 자, 요건 지워주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 하나 만들어주고요. 만들어주고, 자, 우리 뉴 폴더 해서 데이터 폴더 하나 만들어주고요. 데이터 폴더 만들어주고, 이 데이터 폴더에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가 받았던 거, 여기에 데이터에 이제 넣어주면 되죠. 자, 12, 13번 이렇게 다 받았죠? 받아놨으면 이렇게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까지 하고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세이브 저장하기 하고요. 자, 파일 이름을 우리가 11점 해주고 사전 이렇게 합시다. 사전 교차 분석 .r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그러니까 사전용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실험을 결정해 놓고 그룹을 결정해 놓고 우리가 실험하는 거예요. 먼저. 자, 됐어요?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넣어 볼게요. 자, 볼게요. 데이터 불러오기에서 우리 데이터에서 여기 프리 크로스라는 데이터를 불러갖고 온 거고요. 여기는 이제 다 아시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룹하고 콜드하고 두 개의 변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뷰를 해보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룹 1번 그룹에 콜드 1번 해서 1111 해서 12 이렇게 해서 21, 22 이렇게 다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 그룹 한쪽은 비타민을 투여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그 다음에 한쪽은 감기가 안 걸린 사람과 걸린 사람. 1번, 1번이면 비타민을 투여했는데 감기가 안 걸린 사람. 이런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데이터로 한번 찍어 볼게요. 자, 데이터 불러갖고 오고, 세팅을 해주고, 팩터로 세팅해주고, 이렇게 찍어봐서, 비타민, 그 다음에 감기 걸린 사람들을 이걸로 만들어 봤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분할표 만드는 거 해봤어요. 분할표. 분할표 만들기 해봤죠? 언제 해봤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오래돼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언제냐면, 자, 기억나세요? 여기? 여러분들 분할표. 너무 오래돼서 기억 안 나시죠? 이거 우리가 챕터 4장 할 때, 기술 통계 분석할 때, 그때 해본 겁니다, 이미. 여기 보면 이제 기억이 좀 나시죠? 이렇게 분석했던 기억이 나시죠? 요걸 가지고 해놓은 게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이미 여기 교차 분석용 라이브러리 이용한다라고 이미 해봤어요. 했는데 제가 이론 설명을 안 했을 겁니다, 그때는. 그래서 통계 분석하는 건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때니까 넘어가고요. 일단 이렇게 분할표 테이블로 만들어서 찍어 보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됐죠? 이제 이 정도는 금방 할 수 있죠? 자, 뭐냐면 분할표 만드는 거예요. 아까 전에 본 것처럼 분할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X축, Y축이 있죠. 그죠? 세로, 가로, 세로가 있죠. 그래서 세로가 요 그래프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먼저 요 그래프를 만들어 주는 거죠, 지금. 이 그래프예요. 왼쪽이 비타민 먹은 거 그룹, 위가 감기 발병 유무, 이렇게 세팅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N테이블을 이용해서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대체해주고 테이블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add 마진 해가지고 만들어준 겁니다. 자, 보면 비타민이 33명이죠. 비타민을 먹었는데 감기 안 걸린 사람이 33명이고요. 비타민을 먹었는데 감기 걸린 사람이 17명. 플라시보는 안 걸린 사람 12, 38명. 그죠?
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얘를 퍼센테이지로 나타내주면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나타내주겠죠. 그럼 실제로는 50% 근처에 서로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좀 눈으로 봐도 확실하게 뭐가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여지죠? 여기가. 이제 이게 실제로 그래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느냐 안 나느냐 이걸 보겠다는 겁니다. 가설은 뭐냐면 가설을 볼게요. 비타민을 먹은 것과 감기 발병 간에는 관계가 없다라는 게 귀무가설이에요. 자, 그러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P 값이라는 게 나오겠죠? 이 P 값이 얘가 0.05보다 크면 관계가 없네 이 얘기고요. P가 0.05보다 작으면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값을 막 한데 구했잖아요. 이 값의 검정 통계량이 뭐냐면 얘가 논리적으로 25, 25, 25, 25에 서로 가까워져야 되는데 얼마나 그냥 가까우냐 아니면 실제로 많이 벌어져 있느냐를 통계적으로 검증해 놓은 값이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만약에 얘가 서로 별로 연관이 없으면 비타민을 먹으나 안 먹으나 감기가 걸리고 안 걸리는 게 똑같아야 되겠죠? 비슷해야 되잖아요, 서로. 근데 비타민을 먹었더니 한쪽으로 몰렸으니까 그 값의 비율이 통계적으로 얼마만큼 유의한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 전에 눈으로 확인해 봐야죠. 그래서 항상 통계 검증하면 그래프로 그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데 그래프를 두 개로 그려볼게요. 바 플러스로 그리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자이크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아마 이거는 처음 그려볼 거예요. 요거는 한번 그려보세요. 두 개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아, 카이스퀘어 분석에서는 어떤 게 더 유용하구나 이렇게 눈으로 와닿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바 플러스는 우리가 많이 그려봤죠? 한번 해보시고 밑에 모자이크 그래프라는 걸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차이가 나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X 여기다가만 요거를 바꿉시다. 요거를 그룹. 우리가 그룹이라고 했고 얘를 우리가 감기 이렇게 바꿔봅시다. 자, 한번 볼까요? 그래프를 한번 찍어볼까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자, 먼저 바 플러스를 찍어봤어요. 찍어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우리가 누누이 봤던 거죠? 그죠? 그래서 감기가 안 걸린 사람은 이렇게 좀 진한 색깔, 비타민이 더 많았고요. 비타민 먹은 사람은 감기가 안 걸린 사람들이 더 숫자가 많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모자이크를 이용해서 한번 해본 걸 볼게요. 자, 어때요? 딱 보니까 누적 그래프, 이걸 누적 그래프처럼 누적 그래프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보니까 한눈에 직사각형에 이렇게 딱 비율적으로 딱 나오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딱 보니까 비타민을 먹었더니 감기 안 걸린 사람이 이만큼 이렇게 상대적으로 눈에 확 띄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차 분석할 때는 모자이크를 이용한 요 그래프를 많이 그려요. 오히려 위에 이거보다는. 자, 이거랑 여러분들 어때요? 눈으로 확 틀려지죠? 보는 게. 그죠? 비율이 확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많이 씁니다. 자, 그럼 우리 카이스퀘어를 이용해서 하는 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카이스퀘어 분석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제가 바로 해볼게요. 카이스퀘어 분석을 딱 누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카이스퀘어 값이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는 제일 마지막 것만 보면 되죠? 여러분들 잘 모르실 때는 제일 마지막 거 P-밸류. P-밸류가 뭐였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보면 비타민 먹은 거하고는 감기하고는 관계가 없다가 귀무가설이었죠. 그래서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자, 과연 그러니 물어봤더니 P-밸류가 유의 확률이 소수점 마이너스 5개죠. 0.00005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0에 가깝죠. 0이죠. 거의 0이죠. 그래서 아니다. 두 관계가 없지 않다. 즉 관계가 있다. 즉 비타민 먹은 그룹이 감기 안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졌다. 근데 말로 하니까 너무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까 전에 상대적인 비율 점수를 구해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카이스퀘어 분석을 해서 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위에부터 보시면 N 테이블 만들고 P 테이블 만들고 그 다음에 바플롯해서 이렇게 만들고 귀찮죠? 그래서 패키지를 이용해서 합니다. 자, 패키지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요걸 한번 인스톨해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그럼 해볼까요, 우리? 패키지 이용해서 먼저 인스톨을 시키고요.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오고 크로스 테이블이라는 걸 찍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결과표에 이만큼이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얘를 보시면 얘가 옛날에 한번 해줬는데 비타민, 먹은 그룹, 플라시보 이렇게 해서 나오죠. 요거는 데이터 개수고요. 데이터 개수고 요게요. 첫 번째가 데이터 개수고요. 두 번째가 expected n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이 데이터 개수가 나와야 돼요. 이 값이 나와야 돼요. 원래는 33개가 아니고요. 22명이 나와야 돼요. 이론적으로 반반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원래 이 정도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33, 17, 12, 20, 38로 나왔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미세한 거예요? 아니면 진짜 차이가 많이 난 거예요? 많이 벌어진 거예요? 원래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 값이 나와야지 정상인데 그게 아니고 많이 33명이나 더 나왔어요. 33명이나 나왔어요. 합치면 거의 10명이나 더 나왔네요. 그래서 과연 이게 진짜 비타민 효과 때문에 이만큼 나온 거냐 이거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 값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퍼센테이지 쭉 나와 있고 보니까 이거 보면 되는데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카이스퀘어 테스트를 해서 제일 마지막에 요거를 우리가 본 건데 얘도 보면 자동으로 이게 구해지죠. 이렇게 해서 p-value까지 해서 나옵니다. 우리 요 표가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원할 때는 아까 전에 봤던 요 내용을 이용해서 하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상대 위험률을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상대 위험률을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요 값이 나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아까 전에 보면은, 요 값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0.309하고 0.391하고 요 값의 비율 차이예요. 아니면 이렇게 일일이 다 계산해, 요게 값이 조금 틀렸어요. 요게 값이 좀 바뀌었죠. 일일이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요 표를 보고 이 값하고 이 값하고의 비율을 이렇게 쓰면 돼요. 됐죠? 얘는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주면 되죠. 여기 떴는데 어떻게 나와요? 0.447이 나오죠. 즉 비타민을 먹으면 안 먹는 사람에 비해서 감기 걸릴 확률이 약 0.44%로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감기 걸릴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효과가 높아졌다. 그러니까 감기 효과가 있다. 비타민이. 이제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